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 시즌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17만 1,400원, 전일 대비 2.21% 오른 17만 1,400원으로 이번 주 주간봉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은 시가는 17만 9,900원,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 그러니까 주중에 16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5%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17만 1,400원, 4.7%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간 단위로 10% 이상 빠진 것은 지난주 12월 11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이때 14% 주간 단위로 빠졌다가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그 전에는 뭐 11월 초부터 강력한 21%, 마이너스 10%, 그리고 다시 16%, 이후 3주 정도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면서 이번 주 주요 지지 라인이죠. 17만 5천 원 라인까지 살짝 깨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그 11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17만 5천 원 라인에서 6주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좀 방향성을 찾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 이번 주 거래량까지 지금 275만 주죠. 전주 대비 126%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한 조정봉이죠. 7월 달에 발생했던 16만 600원 이 라인을 살짝 지지하면서 이번 주가 끝나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빠질 만큼은 빠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기관과 개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JP모건이 어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5만 3천 주. 그래서 JP모건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고, 나머지 개인이나 기관들은 좀 물량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이오 테마,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쪽에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좀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젠텍이라든지, 수젠텍도 JP모건 1위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도 1위고요. 그다음에 진매트릭스, 진매트릭스는 2위고요. 그다음에 바디텍메드, 바디텍메드도 JP모건이 1위네요. 그리고 뭐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메릴린치가 1위긴 하지만 JP모건도 좀 사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우리들제약, 우리들제약도 JP모건에서 전체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JP모건에서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JP모건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이쪽 진단키트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섹터 관련해서 뭐 가격을 크게 뭐 상승시키면서 쓸어 담지는 않지만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섹터, 그러니까 바이오 ETF라든지 아니면 해외 어떤 상품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비율적으로 그냥 구매하는, 매입해서 뭐 잔량을 채우는 그런 역할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공격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뭐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새 불씨,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당국 변이 바이러스 큰 변수, 12월 악몽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듯, 그리고 기존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이러스 종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공격적인 뭐 좀 발빠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상황은 공매도 속에 외국계 증권사가 일정 부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젠을 이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예전 셀트리온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봉상이죠. 이때 한번 큰 바람이 불었을 때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 부분이고, 시젠 차트를 한번 두 개 놓고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젠이랑 상승이 한번 나올 때 1차, 2차 나오고 옆으로 기고 쭉 조정받고, 여기도 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세우고, 여기는 뭐 양봉 마감이지만 여기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의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 이렇게 다시 밀리고 3차가 나왔어요. 3차가 쭉 나오고, 여기는 지금
쌍봉을 찍거나 하지 않고 여기는 쌍봉,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때는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11선을 깨고 21선까지 갔다가 반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쌍봉 형태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시제는 5일선만 깨고 1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가격, 그러니까 한번 눌렀다가 쌍봉을 찍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내려오면서 21선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21선까지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제는 21선이 꺾여 내려오면서 21선 위로는 올라간 적이 없죠. 지금까지도 21선은 올라간 적이 없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오냐? 이건 평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쌍봉 형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늘려볼게요. 쌍봉 형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통 매물대가 이쪽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봉 형태가 됐으면 이 위쪽 30만 원대, 28만 원대 이쪽에 많이 매물대가 형성돼 있을 텐데, 결국에는 매물대가 쌍봉을 못 찍고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25만 원 선 윗선에서 바로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20선, 30만 원 윗선에 있습니다. 가격을 여기서 한번 터트리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30만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30만 원 위를 절대 보여주지 않고 21선을 반등했지만 결국에는 못 가고 다시 30만 원대, 그러니까 최고 28만 7천 원만 찍고 다시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 가격까지 올리면 이쪽에서 털고 나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던 거를 이쪽에서 다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으로 당연히 올릴 수가 없던 거였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올리면 지금은 좀 지나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21선이 옆으로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21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뭐 여기서 사신 분들, 물 타신 분들, 그래서 평단가가 지금 이 라인 25만 원에서 27만 원 라인에 많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더 완전 날아갔겠죠. 근데 누구 좋으라고 얘네들이 물량을 이쪽에서 뭐 백신이 나오면서 다 미리 던지고 소화시킨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물렸거나 본전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물량을 다 다시 받으면서까지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가지도 않고 그냥 쫙 밀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을 깨고 지금 121선까지 깨는 그런 모양새가 장기적으로 나왔거든요. 시제는 지금 61선을 이제 보러 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61선을 이렇게 강한 모양으로 깨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121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쌍봉으로 위에를 이렇게 찍고 내려와서 이 가격을 안 보여주고 옆으로 횡보를 좀 한 그런 모습이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 부분이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21선까지 가격 조정을 보이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빠진다고 해도 크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소화 과정이 있고 다시 빠졌으면은 되돌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어떤 큰 되돌림 구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 빠지는 이 시장적 상황이죠. 결국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꺾이고 백신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다 반영돼서 그냥 쭉 밀린 거기 때문에 급락이 많이 나와봤자 15만 원대에서는 뭐 최대한 이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어떤 차트적인 분석,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라인이죠. 이 하락 추세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대와 그다음에 이전 저점 15만 원 선, 그리고 61선이 지금 올라오면서 다음 주면 벌써 이 15만 원 선을 닿게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면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61선이
들어 올려지면서 11선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이 큰 봉이 사라지거든요. 이 가격적인 큰 봉이 사라지기 때문에 11선이 좀 누우면서 이렇게 5일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 봉이 사라지고 그래서 좀 완만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이 부분에서 좀 공방이 나오면서 많이 빠져봤자 이제 다시 그 이번 주 빠졌던 16만 1,000원 라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기간 조정을 버티다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지금 바이러스 관련이 호재는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돈을 벌려는 게 결국 행복하게 살려는 건데 뭐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좀 돌려 나오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돌아 나가고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누우면서 21선을 만나러 가면서 결국에는 한번 돌파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20만 원대에서 안착을 하면서 다시 이게 좀 어떤 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매물대를 약하게 한 다음에 이 윗선, 이 위쪽 라인으로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지금 시장 상황, 지금 코스닥이 지금 980선인데 코스닥이 1000을 못 넘고 다시 한번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갈 때 못 가던 시즌도 결국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나 아니면 새로운 팬데믹에 의해서 꺾이는 거면 당연히 시즌 날아가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흡수되고 그런 상황에서 고점 대비 좀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밀리면 시즌도 대형주기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60일선을 이탈해서 큰 뭐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없다면 이 15만 원대에서 옆으로 계속 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장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 셀트리온 보시면 결국 옆으로 기다가 121선도 깨고 뭐 엄청난 하락세를 보입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시 15만 원대 지지받고 이번 지금 올라간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이때 이 전체적인 하락 121선까지 깨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말씀드렸죠. 121선, 61선 깨고 아래에서 지지받다가 다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다음에 121선 돌파하고 다시 1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때까지 2, 3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때는 뭐 회사 가치가 턴 어라운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질질 흘러내렸냐? 이 셀트리온이 꺾인 이때 언제죠? 2018년 3월부터 거의 2020년까지 꺾였는데 이 2018년 3월부터 3월이죠. 여기 3월. 2018년 3월부터 시장이 꺾입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꺾였는데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완벽하게 시장 상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젠도 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팬데믹이 꺾이면서 뭐 팬데믹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꺾인다면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시장과 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내에서 같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결국 3월 달에 주총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어떤 좀 결단을 내려서 회사의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긍정적인 뉴스도 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월 19일 날 좀 가격이 많이 빠져서 저도 이렇게 시젠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만 그러니까 16만 7천 원, 뭐 8천 원 해가지고 약 70주 정도, 한 1,100만 원 정도 매수는 했는데 일단 1,000병으로 매수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급변해서 많이 오르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담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든지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거 길게 한두 달 뭐 제가 봤을 땐 두세 달 더 옆으로 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1,000병으로 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시즌 분석을 해 봤고 다음에 또 시즌 관련 이슈가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